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수학 전공을 그 당시 1학년 2학기가 이제 선형대 수학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선형대 수학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머신러닝의 용어에 의하면 오버피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딱 그 대상에만 그 컨텐츠에만 딱 몰입이 된 거예요. 제너럴라이즈가 안 되고 딱 거기에만 딱 피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는 잘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서 이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나서 뭐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외운 거죠. 그냥 외웠고 그냥 시험은 잘 봤던 거예요. 시험을 잘 볼 정도만 공부를 했던 겁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선형 대수도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건가요? 1학년 2학기 때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렇게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은 뭐였냐면 2학년 끝나고 군대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학년 끝나고 가야지 한 생각을 해놓고 2학년 1학기를 이제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형대수 2 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해석학 이런 것 전공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대학교 때 증오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증오의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그 온탕냉탕 수준이었는데 대수학 계열은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솔직히 뭐 사랑한다 말을 할 정도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아름다움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느꼈던 아름다움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아 이런 것도 있네. 왜냐면 고등학교 거랑 어쨌든 다르니까. 아,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선형대 수학이라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없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 처음 본 건데 그 내용이 저한테 꽤 잘 맞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학점만 나올 정도만 했던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때쯤이면은 남자애들 군대를 가기 직전이거나 군대 갔다 온 직후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잘.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피팅이 된 거죠, 또. 잘 나오네? 골목대장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었고 그 당시에 증오했던 컨텐츠가 해석학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제 그 당시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저는 해석학을 진짜 증오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증오했냐면, 제가 그 수업을 듣다가, 그때 수업을 듣다가, 이게 리미트 스프, 리미트 인프라는 게 나와요.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땐 그 앞에서 어려웠던 수학들하고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텍스트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다 외웠었는데, 그 점수는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포기했었어요. 마음으로는. 왜냐면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진짜 그냥 텍스트로 무슨 요즘 그 비전 러닝 하듯이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사진 찍듯이 외웠어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3학년 때 가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팍 다가오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그게 가능했던 게 그 교수님이 은퇴를 이제 앞둔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원래 티칭 방식이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책에 있는 문제와 시어렘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계산을 할 필요 없었어요.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대로 찍었듯이 외우면 돼요. 정말 그대로 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리민습 리민프 같은 거 왜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외웠던 거예요. 그냥 리민습 정의는 읊을 수 있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읊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수열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외워서 점수는 그럭저럭 나왔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제가 2학년 2학기까지 그렇게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냥 대수학 좋으니까 대수학만 하면 되지. 그냥 선정돼서 좋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대학원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대학 2학년 2학기가.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끝나고 군대 가야지 했는데 막상 또 그렇잖아요.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군대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나름 또 묘수를 세운 게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 뭐 할지 모르겠는데 정하고 가자 해가지고 2학년 2학기 끝나고 휴학을 했습니다. 1년 휴학. 그 당시에 딱 타이밍 맞았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가 이제 원래 다녔던 학원이 있어요. 자기 학원이. 자기 학원이라는 게 그 자기가 다녔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휴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과들을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르치면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그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거를 학원 선생님을 할지 학교 선생님을 할지 대학 교수를 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걸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몰랐을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은 그냥 뭔가 해보는 거였죠. 네네, 말씀해주세요. 그 선택지에 전과도 있었나요? 전과? 아, 이제 수학 안 되겠다. 전과는 없었습니다. 전과는 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수학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걸 못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한 반에서 이원화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을 가르쳐야겠다 해서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들리는 말이 1대1로 하는 거랑 1대 다로 하는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학원 알바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봤던 거죠. 네네. 죄송해요. 근데 그 가르칠 때는 막 그런 어려운 문제 같은 거는 또 괜찮으셨나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갑자기 일단은 저한테 들었던 친구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좀 전략이 있었어요. 어떤 전략이었냐면, 일단 운이 좋았던 포인트는, 그런 문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 과외 팁인데,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나? 과외 팁인데 뭐냐면, 이거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편집하세요. 뭐냐면, 어, 저는 첫 시간에, 왜 시범 과외 한다고 하잖아요. 첫 시간에 모의고사를 들고 갔어요. 제가 다 풀어놓은 거. 머릿속에 이미 다 풀어놓은 거. 한 번 다 풀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애한테 몇 개 문제 주고 나서 시간 재고 풀게 해요. 당연히 못 풀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문제를 딱 풀어줘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잘하네. 해가지고 이제 저를 채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렇게 했죠. 예, 지금 생각하면 사기인데 어쨌든 오버피팅 해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저도 배운 거죠. 이제 문제를 이제 제가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다 모든 문제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몰랐던 거를 이제 공부해가고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 저도 또 익히고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경험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됐지만 이제 보통은 그게 고등학교 때 잘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자기의 그 실력으로 대학교까지 쭉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문제를 잘 못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교 때 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재밌던 점은 다른 친구들은 과외의 지식을 고등학교 때 본인들이 공부했던 지식 하에서만 해요. 특히 공대생들. 왜냐면 공대생들은 뭐 수학 전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좀 달랐던 게 고등학교 때 좀 러플리 했어요. 그냥 적당히 해놓고 대학교 때 전공을 한참 빡세게 들을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나 어떤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맥락으로 문제들이 구성됐는지가 수학 전공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음. 조금 치트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래서 문제 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는 척 하면서, 자, 이런 거 왜 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또 시간을 이제 좀 벌면서 좀 문제를, 풀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학원 알바를 하면서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학원 알바를 그때 1년 동안 했었고요. 동시에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시에 그것만 하면 이 1년을 알차게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낮에는 그 보통 학원은 밤이잖아요. 낮에는 학교에 가서 청강했어요. 대학교 3학년 수업 청강을 했고 그때 청강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죠. 아, 나는 대수학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대수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때 저는 휴학할 때부터 사실 정확히 휴학할 때부터인데 그때 대수학 그러니까 그 선형대 수학을 할 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심지어 선형대 수학을 잘 못하고 대수학을 좀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 선형대 수학도 대수학인데 너는 왜 선형대 수학은 못하고 대수학은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개변인데 뭐라 그랬냐면 그건 선형대 수학이잖아. 대수학이 아니라 그거는 선형 대수학. 그거는 선형 대수학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영향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산산조각 난 게 그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수학이 그 뒤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갈로아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갈로아 이론은 그 대수학 3학년 때 그 처음 배우는 그룹링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다 아우르면서 벡터 스페이스 구조가 다 나오게 돼요. 아차 싶은 거죠. 왜냐? 선형대수를 잘 몰랐거든요. 선형대수 다 까먹었는데 갑자기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아, 네네. 아, 근데 너무 지나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데, 네. 원래 천성이 부지런한 건가요? 아니면 수학이라 가지고 천만까지 하고 막 그랬나요? 제가 집안이 어렵다고 아, 하니까 사실 과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과외하고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음. 원래 게으른 걸 못 참는 그런 성격이신가요? 네. 이거 또, 네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잘 안 쉬었습니다. 근데 안 쉬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쉴 줄을 몰랐어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으면은, 뭐야, 재수없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쉬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쌍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잘 모르고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의 대학 생활의 대부분은 그냥 그 수학과 건물 어디 한 칸에서 그냥 있었던 거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그게 불행하다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왜냐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다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좀 프로 걱정 나거든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 걱정러들이 한 100가지 생각하면 그중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 하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 커리어와 내 인생이 걸렸다 생각하니까 또 바짝 긴장이 되는 거죠. 심지어 남자는 군대까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동반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학원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럼 일단 답변은 되시는 것 같죠? 일단은 성격이 그렇고, 그리고 수학이라 더 그런 것도 있고, 수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학년 2학년 끝나고 휴학이 끝나면서, 1년이 그 끝나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원에 가서 대수학을 전공해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착오라고 썼던 거는 대수학을 하면 해석학을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나 개변을 할 수 있냐면, 아직 저 프로 개변러인데, 그 어, 대수학을 하면은 뭐 해석학을 안 해도 되겠지? 플러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저는 진짜 주변에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수학과가 무슨 영어를 해? 그래가지고 영어 안 했어요. 영어는 원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심지어 증명 영어로 하잖아요. 그거 남들이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와 무슨 증명까지 증명 그 어려운 걸 영어로 해 하지만 정확히는 한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띄워주는 것도 거기에 또 뽕에 취해가지고 그래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주변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하라 교수님들도 제발 영어 좀 해라 영어 좀 해라 했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영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맨날 귀에 딱지 붙이도록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중요하지 오케이 내일은 아니야 약간 이런 좀 이런 느낌. 네네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도 약간 떡밥식으로 미리 좀 뿌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기엔 어떠신가요? 영어의 중요성.
영어 제가 그 이후에, 대학원 이후에 제가 과외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냐면, 어떻게 강조하냐면, 어, 내가 너한테 지금 영어를 강조하면, 나는 수학과외니까 내 일자리가 잘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을 생각하면 영어가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영어를 해. 하고, 진짜 잘린 적도 있어요. 그 생활고를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했던 게 후회가 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영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영어는. 그냥 영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그냥 왜 졸업할 때 혹은 대학원 입학할 때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딱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격증 같은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저 탭스 공부할 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이공계는 탭스 점수 높지도 않아요. 높지도 않은데 그거를 그렇게 넘기 위해서 아등바등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탭스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는데 탭스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대학원을 저는 그 준비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3학년 때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전과목 공부를 했죠.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딱 해석 한 100 정도만 100 정도가 공부할 양이다. 그러면 해석학은 딱 한 8, 90 정도만 하고 이 정도면 됐어. 너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대수학을 전공할 거니까 이러면서 대수는 한 200, 300을 쳤어요. 혼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수 문제는 뭐 바바바바바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죠. 고생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대학원 입시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은 이제 보통은 4학년 끝나고 바로 진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학기 더 했어요. 이제 그 한 학기 사실은 정확히는 4학년 끝나고 시험 봤는데 떨어졌고 한 번 더 봐서 이제 후기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저 그 당시에 일단 저는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들으면은 와, 씨, 서울대 카이스트 이러는데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대학원을 일단 시립대는 자대에 모교에 대학원이 없습니다. 일반 대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간다고 하려면 선택권은 다른 학교를 가야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스터디를 혼자 못 하겠으니까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데 그때 제 학교 선배랑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그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당연히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무슨 서울대 카이스트를 써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원은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서울대랑 카이스트 준비했었고, 아까 탭스 얘기했던 건 서울대였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동시에 했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학기째가 됐을 때는 그래도 운 좋게 둘 다 붙었었는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이것도 조금 무모했는데, 제가 군대까지 해결 안 됐었거든요. 대학원에서 박사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것도 되게 엄청 무모한 생각이었는데 그랬는데 사실 그 생각이면 카이스트를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카이스트는 가면은 교수님하고 이제 컨택만 잘 돼서 만약에 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박사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 사실상 면제였어요. 카이스트는. 근데 카이스트가 이제 좀 특수한 학교였던 거고 사실 카이스트는 학교가 아니죠, 정확히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근데 그럼 서울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서울대는 이제 온전히 탭스를 다 봐서 전문형 시험을 봤어야 됐던 거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됐었던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내가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둘 다 고민하다니 이런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왜냐면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지방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던 애가 서울대랑 카이스트 고민이네? 이러니까 이제 벌써 또 뽕에 찼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또 막 혼자 뽕에 차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번뜩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왜 대학원을 가려고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원 왜 가지? 하니까 제가 그 군대라고 하는 그 팩터를 너무 세게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학원은 군대 해결하려고 가는 데가 아닌데 해가지고 군대를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 카이스트 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서울대가 맞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에 제가 이제 그 랩실을 좀 찾아봤었는데 저하고는 결이 맞는 데가 사실 많지 없어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자 해가지고 그때 서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수하러 가신 건가요? 아, 네, 대수하러 갔습니다. 아, 그 알겠습니다. 대수학을 실제로 이제 하려고 갔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랩을 컨택하지는 않아요. 이제 1년 동안 코스웍을 밟고, 이제 전문연이 아니고 뭐죠? 논자실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합격한, 그 당시에 합격을 해야만 컨택했던 건 아닌데, 대부분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컨택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대수학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랩이 표현론, 그리고 대수기하, 그리고 암호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쯤에서 조금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특이한 루트를 밟아 오셨잖아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대학교 때까지 그런 어떤 그 1학년, 그다음 1학년, 2학년 1학기였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좌절감에 많이 차 계셨던 것 같은데, 좌절감이랑 약간 실패감 그런 거에 네. 많이 차 계셨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러니까 극복하고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결국은 그걸 뚫어내고 그 이게 좀 학벌주의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탑스쿨에 결국은 대학원까지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랄까? 어떤 원동력이랄까?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수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게 짝사랑이 됐든, 정확히는 짝사랑만 했었기 때문에 짝사랑만 했는데, 어쨌든 좋아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집이 유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까 여행을 못 다녀봤다는 게, 여행을 다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 다 이제 일하느라 바쁘시고, 딱히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때문에 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제가 할 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대학교 때 제가 뭐 과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과외를 하면은 당연히 뭐 어디 딴 데 알바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죠. 그러니까 가성비만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무슨 내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용돈벌이지. 물론 이제 과외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거부하는 사람도 다른 얘기지만 그거 말고 그냥 한두 개 하는 정도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쓰러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스스로를 좀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좀 다그쳤던 것도 있어요. 그 너가 지금 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자리 잡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막 제가 사실 체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안 좋았었어요. 지금은 살쪄서 안 좋은데 옛날에는 진짜 체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아서 진짜 정신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은 그냥 최대한 너가 지금 쓰러지면 안 되지 하고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재수생님?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그 직접 전문 과외를 하면 그 꽤 많이 벌 수 있는데 사실 그 요새는 막 이렇게
그런 뭐 카이스트 뭐 그런 서울대 뭐 자연과학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뭐라지? 뭐 고급과에 뭐 음. 그런 쪽으로도 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좀 약간 좀 그런 학문적인 어떤 뭐랄까요? 상승욕?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내가 대학만 졸업하고 뭐 이렇게 회사 취직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과에 하거나 뭐 학원 강사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대학원을 가고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뭐 교수를 하든 뭐 그쪽으로 커리어를 가겠다는 건 약간 좀 학문적인 그런 어떤 상승욕이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걸 좀 궁금합니다. 음, 어, 대학교 때는 사실 제가 대학교부터 뭐 서울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또 뭔가 다른 페이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일단 물론 뭐 제 기준에서는 높은 대학 간 거 맞아요. 맞는데, 뭐 당연히 또 언제나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학을 가고 나면은 또 뭐 그 위에 뭐 다른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립대 학생들의 이미지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이군. 요 정도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고는 모르겠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이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대학교 때까지 과외를 했을 때는 그런 거를 전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대학원 때는 뭐였냐? 대학원 때는 이제 학벌은 좋아졌잖아요. 학벌은 좋아졌는데 그때는 이제 좀 포커스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과외를 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근데 안 했냐? 그러면 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이 유복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가. 제가 이제 뭐 월세 그때 당시에 이제 자취를 했었었는데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제가 충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과외를 하나는 했었죠. 그리고 그 과외도 막 무슨 뭐 그렇게 이게 또 좀 다른 게 수학과 서울대 수학과 이러면 뭔가 엄청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리그 내에서는 뭐 그 뭐죠? 뭐 KMO 같은 거 IMO, KMO 수상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일단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들 다 채가고 그리고 또 뭐 전문적으로 과외를 오래 했던 혹은 뭐 학원에서 경력이 많았던 친구들이 또 채가고 그래서 사실은 과외라는 게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막상 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는 것만큼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경우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명할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제가 뭐 서울대를 갔다고 해서 과외비가 뭐 폭등했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대학교 때랑 거의 똑같이 받았거든요. 거의, 예. 저는 상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외를 그냥 적당히 적당히 했었습니다. 네네. 연명으로 과외할 때는 영업은 안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식 영업. 그거는 계속 했었습니다. 아, 그거는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거는 계속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알겠어요. 그건 있죠. 이제 대학원 때쯤 되면 수학을 어느 정도 한번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 가르칠 때는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있는 척 하면서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업이 좀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다만 이제 과외라는 게 늘 그렇듯이 이렇게 좀 갑자기 잘리잖아요. 꼭 돈 입금할 때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 없을 때 딱 떨어지면 이제 막 그날 컵라면 사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수학을 했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 수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말은 그런 짤 있잖아요. 그 다음 네 개 중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것이었나? 뭐였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다른 거. 성격이 다른 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이 수학과 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다른가 하면은 나머지는 1번이 피자였고 2번이 뭐 무슨 뭐 3번이 뭐 있고 4번이 수학과 대학원생이었나? 뭐 그랬어요. 네네. 걔는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요. 네네. 다음 네 개 중에서 가장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맞아, 맞아. 것은 네, 그거였는데 어 1번 성격이 다른 것 하나였다. 맞아요, 맞아요. 성격이 네. 다른 것 그것도 맞았어요. 하나였는데 네, 네, 두개 있었어요. 1번은 무슨 뭐 예를 들자면 1번은 뭐 회사원, 그다음에 음, 2번은 자영업자, 3번은 수학자, 4번은 페퍼로니 피자. 음, 음. 였는데 다들 페퍼로니 피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답은 수학자였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 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수학자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게 수학관에서는 당연히 도는 짤이었어요. 그 저희끼리 그 프리 피자 먹으면서 얘기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강연회 같은 거 뭐 콜로키움이나 강연회 끝나고 나면은 그 피자 나눠줘요. 피자를 이렇게 과에서 시켜주는데 그거 먹으면서 이제 우르르 또 달려가서 먹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 이게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배를 골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다 그렇지 뭐. 수학자가 그렇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주변에서 다 유복한 사람들밖에 없었으면은, 아, 물론 대학원 온 정도면 사실 좀 여유로운 친구들도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그 수학자라고 하는 직업이 대체로 좀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 어떤 성격을 대부분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그게 딱히 비교가 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지 뭐. 이것도 제 생각에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교에 의한 나에 대한 증오가 강한 사람인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꽤 잘 넘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그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수학에 대한 뭔가 커리어를 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 중간에 꺾이는 데가 나오나요? 네. 지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대학원까지 하다가 저는 원래 석박 통합으로 들어갔었어요. 이제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그 해석학의 발목을 잡았어요. 제가 그 논문 시험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대수는 한 방에 통과했었는데 결국은 그 해석학이 끝까지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래서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여기서 드러났는데 그때 그렇게 좀 아주 인생의 쓴맛을 맛봤죠. 그때 그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제 커리어상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거 베팅을 했었는데 심지어 왜냐면 군대 베팅을 했잖아요. 남자로서 군대 베팅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 그때 군대 베팅을 하고 해봤는데 딱 실패를 한 거죠. 그게 27인가 그랬어요. 아차 싶죠. 영장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지금 영장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야 그때 딱 2017년 그때 딱 마침 알파고가 나오면서 2016년 17년 딱 그 시절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세돌님이 이제 그렇게 딱 한 번 이겨주고 막 이런 이제 세간의 이제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학과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울대 수학수리과학부에는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막 노를 젓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산업수학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가능한 한 AI를 끼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마침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인공지능? 아주 팬시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 저는 그랬어요. 항상 선택권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저는 고등학교 딱 하나 그거 지원해서 들어간 거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도 가나다군 중에 사실 나머지는 쓸모없었고 나군 그거 하나였고 7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원 갈 때는 물론 대학원 갈 때는 이제 조금 운이 좋았죠. 이제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나갈 때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는 인공지능 말고는 답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내가 수학을 찬 건가요? 수학한테 차였나요? 수학한테 차였죠.
아, 이게 이건 100%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하는 차이인 거고. 저는 근데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증오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그냥 이게 다 업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그 지난날 그 리미트 스프와 리미트 인프를 왜 공부를 난 안 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포인트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전 대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주변에서 진짜 야, 넌 대수할 때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거린다면서 말하는 게 달라지고, 실제 지금도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대수 얘기만 하면 신나요. 근데 그게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대수만이 주는 그 스트럭처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심취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세- 교수의 꿈이 좌절이 됐는데 그 이유가 해석학 때문이라니. 이러니까 멘탈이 박살이 나는 거. 너무 아쉽고 멘탈도 박살나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크게 깨닫고, 깨달은 뭐해? 이미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인공지능 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수학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선형대 수학이랑 미적분학이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회자돼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른 것도 얘기들 하는데, 그때 말했던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은 진짜 기초적인 레벨. 근데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잖아요. 선형대수학이 뭔데? 뭐 미적분학이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미적분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선형대수학은 들어본 적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수학과 입장에서는 이건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오히려 만약에, 그러니까 둘 다 필요했어요. 선형대수학 미적분학이 필요했고, 그리고 파이썬이 필요했고.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 당연히 파이썬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지만 거꾸로 상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애들은 파이썬을 할 줄 알고 수학을 몰라요. 그럼 제가 근데 수학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면 반대가 쉽지, 수학을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해낸 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특히나 저는 정규 과정을 밟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갑자기 그 짜집기식으로 아니면 혼자 해가지고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을 하겠다고?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선형대수학과 미적분학은, 선형대수학과 미적분학을 다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2학년, 3학년 전공들이 쫙 깔리거든요. 거기서 선형대수학과 미적분학이 계속 쓰여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그 2학년 때 배웠던 선형대수학과 미적분학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지식들이 견고해지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죠. 당연히 없죠. 이건 뭐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수학을 할 수 있으니까 파이썬, 뭐, 코딩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인공지능 사이드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운 좋게도 회사를 붙었어요. 근데 운 좋게 회사가 붙었는데, 어, 그리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한 1년은 진짜 거의 정말 힘들게 파이썬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네. 저 아직 군대 얘기 안 해주셨어요. 군대. 네, 이거 군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인생에 대해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인공지능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를 어차피 이제 못하니까, 그럼 박사 전문연은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기업으로 가서 하는, 석사 졸업한 전문연으로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역업체를 간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파이썬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죠. 파이썬 하나도 모르는데, 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뽑아주신 분한테. 저 왜 뽑았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똑똑할 것 같아? 막, 그냥 시키면 잘할 것 같았어?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셨는데, 그때 그 언저리를 좀 잠깐 생각해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했던 게 뭐였냐, 면접에서 말했던 게, 제 논문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풀었었고요.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이제 수학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수학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어투가 돼버렸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실제로 공학 사이드에서 파이썬, 뭐 이런 코딩 같은 걸 할 때에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회사에서 많이 익혔고, 그래서 이제 들었고, 그렇게 익혔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코딩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실력이 올라오게 됐죠. 물론 이제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회사를 가서 깨달았죠.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만큼이고 한 90%고 파이썬 뭐 그거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파이썬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파이썬,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레벨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도 뭐 생각할 때마다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구글링 하고 있고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죠. 완벽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딩은 제가 해보니까 익숙함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맨날 짜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짜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VS 코드라든가 이런 파이참이라든가 이런 그런 시스템에서 뭐 빔이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 에디터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손발이 빨라지면 생각이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수학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뭐, 딥러닝 논문 이런 거 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겐 이런 거 어려운 게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알겠는데, 논문 발표도 다 하겠는데, 구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구현을 못 하는 이유가, 코딩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문법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알겠거든요. 근데 손이 안 따라줘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올라오는 데까지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음. 적어도 그 텍스트 에디터에 익숙해지는 시간. 이게 여긴 수학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수학을 좀 더 한번 껴보자면, 음, 제가 그 이후로 수학을 안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안 했었어요. 못 했어요, 정확히는. 회사 가서 적응하느라 그 시간이 없었었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됐나?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제 인생에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나는 왜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철학적인 물음에 스스로 부딪힌 거예요. 왜냐? 회사에서는 늘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고 일을 하고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 받고 나쁜 평가 받고 뭐 좋다가 싫다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지?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지? 네네. 근데 군대 끝나고 그 회사에 남으신 건가요, 그럼? 아,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기간이었어요. 그 지금 인생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기간이 지금 군대 기간이었습니다. 그 복무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아 그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왜냐면 다 공대생이고 다 공대 석사까지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 도메인지들을 이렇게 읊는 거를 보면은 저는 수학적으로는 알았지만 거기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지? 그러니까 물론 뭐 논문 같은 거 읽을 때 수식이 복잡한 게 나오면 제가 대부분 다 읽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일을 줬으니까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덴티티가 딱 걸리면서 안 그래도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진짜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수학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는 이제 전 인생이 누가 CCTV로 약간 뭐라 하죠 그거? 트루먼 쇼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때 여기 채널 지기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인 게 제가 채널 지기님을 언제 알았냐면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처음 그때 세미나를 같이 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얼마 안 있다 바로 미국으로 이제 가셨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만난 분들 거의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는 심지어 인터랙션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가끔 생사하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내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나는 수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던 찰나에 잘 지내니? 이러면서 뭐 약간 그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자니?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것처럼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전화 되냐고 해서 받았고 그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세미나를 좀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만약에 그것보다 빨랐으면 제가 회사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딱 인생에 대한 회의감 느끼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그 찰나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안 했다 했지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을 이제 세미나 이제 곳곳에 있거든요. 정보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 거죠. 그냥 재미 삼아 좀 했던 것도 있었고요. 군대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3년이거든요. 3년에서 군대가 끝났어요. 근데 군대가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다시 그 제2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폭파되면서 어, 다른 데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2의 삶을 결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는 어차피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금융 공부하겠다.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는 사실 수학을 거의 못 썼어요. 이제 아까 그 논문 있는 거 빼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해야겠다. 수학을 쓸 수 있는 데로 가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인공지능을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박사는 완전 접으셨나요? 제가 그 질문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군요. 사실 박사 준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지기면 얘기하면서 제가 박사 유학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끝나기 1년 정도 전, 한 6, 7개월 전? 그때부터 이제 급하게 좀 준비를 했었고, 준비 다 끝났었어요. 교수님하고 컨택도 다 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갈 준비만 하면 됐었는데요. 어, 그랬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일단 나이가 좀 이제 많이 흐른 뒤였고, 나이가 이제 계산해보니까 사실 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때 그 군대 끝난 게 32이었거든요. 그러면은 32부터 시작해서 보통 박사 한 6, 7년, 5, 6년? 막 6, 7년 하니까 대충 6년 잡는다 치고 그러면 38. 근데 보통 박사 끝난다고 바로 교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하든 간에 포닥은 해야 되니까 또 한 2년? 그럼 벌써 한 40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그때 수학으로 잘 하든 말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흔이 될 때까지 일단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여러 의미로. 심리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그리고, 예, 그게 제일 컸어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앞선 생각이 커서, 만약에 과거에 고등학교 때 저였다면 갔겠죠? 근데 못 갔죠. 예, 못 가고, 그냥 접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못 하게 됐으니, 돈이라도 벌자.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제 금융, 그리고 수학,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를 아우르스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결정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회사를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이제 금융 AI 그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애초에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네, 사실 박사를 해서 가는 거는 거의 올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잖아요. 네네네. 잘못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음. 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사이드로 조금 함으로써 더 오래 얇고 길게 할 수 있게 됐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는지 해서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사이드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아예 수학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회의감이 들었을 때 쉽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게 연락이 와서 이제 네네, 예, 네네, 이어서 조금씩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수학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밖에 못 하고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런 무한 긍정의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거든요. 네네네. 사실 무한 긍정 에너지는 살면서 많이 꺾였고 살면서 많이 꺾였고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학을 안 하면 까먹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안 하면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을 계속 맥을 이어갔어요. 어떻게든 이어갔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런 뭐 세미나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박사를 접긴 했죠. 올인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좀 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 조금 더 공부를 해놓자. 그리고 애초에 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박사 학위라는 것도 있지만 박사를 할 만큼 논문을 쓸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연구를 할 수 있는가잖아요. 박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당장 제 생계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다 올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꽤 장기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했던 게 대수기하였어요. 그 지금 그 기초대수기하 시리즈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 정보기하 시리즈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들이었고요. 물론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공부를 조금씩 계속 맥을 이어 나가면서 제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직을 하고 났을 때 제 생각에, 물론 다 그렇잖아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안에 들어가니까 막상 내가 생각하는 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좀 두 번째에서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거랑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일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했고, 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생각에 또 흐름이 바뀌었어요. 왜냐? 챗 GPT가 나왔거든요. 딱 그 작년 말쯤. 그챗 GPT가 나오고 나서, 이것도 밥그릇 뺏기겠네? 이제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안 망하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선회를 했고, 저는 지금은 이렇게 선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고민을 오래 하고 나서 깨달은 건데, 아까 말했던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배를 골고 이런 게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하려면 배를 골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골았던 사람들이 마침 수학을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냥 서로 포함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학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 생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 메인을 완전히 확실히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틈틈이 수학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자면, 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진짜 자주 보거든요. 그 강아지들 보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 시각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막 짖어요. 그리고 막 그런 냄새도 못 맡고 어디 뭐 그 양말 속에 있는 거 못 찾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강요 훈련사가 이제 하는 어떤 솔루션 중 하나가 노즈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이런 헝겊 같은 데다가 먹이를 숨겨놔요. 간식 같은 거를. 그리고 얘가 그거를 찾게 해요. 근데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강아지들 머릿속에서는 이 노즈워크를 하면서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이 뇌가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걔네들은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그러면서 그 막 바싹 세웠던 코꼬리 같은 힘 들어가 있던 그 꼬리 같은 것도 이게 사라락 내려가면서 막 되게 살살살살살 잘 흔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온몸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들이 많이 해결되더라. 이게 이제 걔는 훌륭하다에서 나온 솔루션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다였냐면 제 인생에서 뭐 비록 지금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그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노즈워크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 천재형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죽어라 했거든요. 남들보다 진짜 몇십 배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을 거지만 많이 했던 사람도 많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노력을 죽어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노저크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스며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미. 그래서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때, 물론 수학을 하도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세계관을 보는 게 소설 보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 내가 이제 평생에 뭔가 살아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수학을 이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취미 생활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수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물론 업이 되면 더 좋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을 대하는 자세는 여기까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계열쌤이 아, 하시면.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수학을 하면은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꼭 배가 고파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디서 읽은 인터뷰 같은 거였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어떤 글에 나와 있는 아주 짤막한 한 문단짜리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성공한 과학자예요. 성공한 과학자인데, 성공한 과학자니까 이제 뭐 기사도 쓰고 싶고, 인터뷰도 하고 싶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너무 인생에 굴곡이 없어서 인터뷰를 할 게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음,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배가 고프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카타르시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잘 못 느끼니까 소위 좀 속된 말로 잘 팔리는 스토리가 아니게 되다 보니 잘 팔리는 스토리화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좀 고난이 있는 사람들만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래서 아까 하셨던 말씀도 딱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스토리가 생겨버렸는데 인생에서 본의 아니게 생겼고, 근데 한편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제 기준 그래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면 잘 못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수학에 올인을 한다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제 이제 점점 더 책임질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생계가 보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넉넉하진 않겠지만 생계가 보장된 상태에서 수학을 하는 게 여러 의미로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더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좀 더 수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지금 스탠스로 지금 하고 있고, 여태까지 제 인생이 그랬듯이, 저는 앞으로도 또 바뀔 것 같아요. 어떤 또 순간이 올 거고, 선택하는 순간이 올 거고, 또 선택하겠죠? 저는 그때그때 이제 방금,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갈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괜찮은 걸로. 아, 저 마이크 꺼져 있어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허세로 수학을 시작했던, 네, 멋진 청소년이, 네, 수학과 탑스쿨에 입학하고 또 수학에게 차인 뒤에 그래도 수학과 함께할 방법을 찾은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네, 보여주신 저희 정우빈 선생님께 모두 한번 박수. 네. 수학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시는 분, 수학 생각하면 이가 갈리시는 분, 수학 생각하면 잠이 오는 분, 수학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새롭게 돌아온 수학 팟캐스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